노화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그게 무의미해집니다. 체질 구분보다는 일단 진액이 얼마나 고갈이 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 무슨 체질이야 라고 하면서 주구장창 그 음식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젊을 때는 좀 먹히는데 나중에는 원장님, 제가 한의원 10년 전에 가서 팔체질 구분이었어가지고 검사를 받았었는데 금음이라고 나왔거든요.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한 3주간 고기를 안 먹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먹었어요. 주변에 팔체질을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요새도. 원장님은 팔체질 중에 어떤 체질이세요? 일단 팔체질을 한의학 커리큘럼에서 이렇게 정규 과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한의학의 기본적인 체질 분류는 사상체질, 이제마의 사상체질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팔체질인데 팔체질이 정규 커리큘럼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 원래 체질은 소음인에 속합니다. 근데 체질에 맞게 어떤 음식을 그렇게 가려서 먹냐? 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체질을 왜 나눴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음식이 좀 해가 되더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그게 실제 임상에서도 어느 정도 맞아요. 왜? 소화력이 안 되는데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거나 내 몸이 열이 많은데 열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열이 올라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몸이 찬데 냉각을 시키는 우리가 열을 빼내는 몸을 식혀주는 과일이나 생채소 같은 걸 먹으면 안 그래도 소화기에 열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소화를 못 시켜서 설사를 하고 흡수를 못하니까 이런 건 안 먹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게 체질인데 근데 제가 체질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진액, 혈액을 보충해야 된다. 보혈, 보음 이게 제 치료의 주 테마예요. 체질로 구분을 하면 음인들은 음이 고갈되는 게 좀 덜하고 양인들이 음이 고갈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음인, 양인 상관없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진액 고갈로 간다. 실제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체질 구분보다는 일단 진액이 얼마나 고갈이 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체질로 4가지 혹은 8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 체질에 맞는 그 약제나 시기로 사람을 분류하고 카테고리화해서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약제로 이 사람의 이런 특성을 개선시키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노화가 시작하지 않은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경향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노화가 시작된 단계에서는 그게 무의미해집니다. 우리 식물이 가을이 되면 잎이 마르잖아요. 수분이 빠지고 건조해지고 생명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집니다. 근데 열대에 가면 나무들이 낙엽이 없어요. 왜? 거기는 계절이 없잖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계절 있죠. 겨울을 못 버티기 때문에 잎은 여기에 수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수분을 회수를 합니다. 어디로? 줄기로, 뿌리로. 그래서 더 이상 수분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낙엽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유전자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사 능력이 차츰차츰 약해지고 수분, 진액, 혈액의 공급량이 줄어요. 그러면서 건조하고 진액이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즉 체질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나이라는 흐름에 의해서 진액 부족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체질보다 노화의 단계에서는 진액, 혈액 부족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 무슨 체질이야 라고 하면서 주구장창 그 음식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젊을 때는 좀 먹히는데 나중에는 다양한 음식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혈액과 진액을 만들어내는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화기가 문제가 있고 내가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잘 못 시킨다 하면 소화기를 튼튼히 해서 그런 음식들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 그런 상태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안 맞다고 해서 피하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몸은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갑니다. 체질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수준 정상적인 패턴 내에서는 그게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걸 맹신을 하고 편중된 식습관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문제인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액과 혈액이 부족해지는 방향성에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진액고갈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너무 체질 그런 거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진액고갈을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게 내가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는 생활을 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노화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노화를 늦춘다는 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럴 때 뭐가 좋다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 진액이 부족한데 어떡하라고, 뭘 먹어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되게 단순해요. 소화기에 진액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소화기 점막이 촉촉하고 매끄럽기 위해서는 산약, 백복령, 그리고 호흡기가 건조해진다. 맹문동 4.3, 혈행이 잘 안 된다. 혈관이 건조해진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손발이 창백하다. 핏기가 없다. 단삼, 홍화, 당귀, 지황, 피로하다, 눈이 뻑뻑하다, 건조하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다, 구기자, 감국, 이런 약재들로 차로 끓여 드셔도 되고, 그게 귀찮다 하면 저희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 간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몸에 넣어준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 내 세포까지 도달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거기까지 안 가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심장을 박동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거기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걸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장을 그만큼 사용을 해야 돼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은 늘 일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세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춥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숨차고 손발이 따뜻해질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